여름철 재난사고 19, 15위 공개합니다. 여름철 Safe of Water. 요즘 이것에 입문하는 분들이 부쩍 증가했습니다. 바로 여름 수상 스포츠의 꽃! Surfing USA, Surfing USA. 입구는 있어도 출구는 없다라는 말처럼 매력적인 수상 스포츠가 바로 서핑인데 말이죠. 엄청나죠 요새. 대한서핑협회에 따르면 서핑 인구는 2015년 3만 5천여 명에서 2016년엔 4만여 명으로 5천 명이나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뒤따라오는 불청객, 수상 안전사고도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6년 8월 부산 송정해수욕장에서 서핑을 하던 30세 김모 씨가 해안가에서 의식불명으로 쓰러진 채 발견됐고요. 그리고 지난 2014년 7월엔 강원도 양양 동산해수욕장에서 보드와 사람을 연결해주는 안전장비 리시코드 미착용으로 서핑 도중에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서핑이 참 재미는 있지만 정말 안전에 유의해서 타야 되는 그런 종목인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만만한 스포츠가 아닙니다. 네. 아니 그 서핑을 즐기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네네. 사실 이건 좀 미리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특히 서프보드와 발목을 연결하는 리시코드 있잖아요. 네네네. 서핑의 생명줄로 불리는 이 안전장비. 물에 가라앉지 않고 부력을 유지하기 때문에 구명조끼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구명도구와 분리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리시코드로 내 몸을 항상 연결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서핑은 바다에서 초보자와 전문가가 한데 뒤섞여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서프보드에 부딪히거나 또 다른 서퍼와의 충돌 사고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보드를 타고 올라탄 파도에 끼어들기는 NO! 이게 바로 서핑 에티켓. 근데 서핑 타는 사람들 보면 꼭 파도가 큰 날 일부러 더 나가잖아요. 맞아요. 그게 되게 짜릿하고 재밌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게 정말 위험하니까 좀 잘 보시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가족을 노리는 여름철 재난사고 19, 13위를 공개합니다. 안전 사각지대 펜션에서 생긴 일. 2012년 7월 경기도 가평에서 30대 남성 하반신 마비, 2016년 7월 강원도 춘천에서 20대 남성 사망, 2016년 8월 경기도 가평에서 4살 남자아이 사망. 큰 설렘을 안고 휴가를 간 이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한 곳은 바로 펜션. 펜션이 뭐 이렇게 위험해요? 펜션입니다. 펜션에서요?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여행시 이용할 숙박시설이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조사 결과 펜션이 약 36%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매년 여름 펜션 내 사고가 증가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2016년 한국소비자원의 발표에 따르면 2012년부터 3년간 펜션 내 사고 발생 건수가 무려 130건. 어머. 그런데 그중에서도 사고가 가장 빈번한 곳은 바로 수영장. 그런데 이 펜션 내 수영장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제대로 된 안전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펜션 내 수영장은 대부분 자체적으로 만든 소규모이기 때문에 별도로 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요원을 배치할 의무가 없는 펜션은 법의 사각지대이자 안전의 사각지대가 된 거죠. 수영장 운영 기간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하거나 어린이는 보호자 없이 입수할 수 없도록 수영장 주변에 펜스를 설치하거나 이렇게 더욱 세심한 안전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반복돼서는 안 될 세계 재난 19, 9위 공개합니다. 쓰나미가 만든 10년의 기적. 전 세계를 울린 소년의 생활. 형형색색의 트리와 거리마다 울려 퍼지는 캐럴. 가족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연휴 크리스마스.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의 여운이 채 가시지도 않은 그날 세계를 큰 안타까움에 빠뜨린 대재앙이 일어나고 맙니다. 바로 지난 2004년 12월 26일 인도네시아를 덮친 거대한 쓰나미. 아유, 쓰나미. 이 일로 쓰나미란 용어가 많은 분들께 알려지기도 했었죠. 맞아요. 예. 당시 인도양 쓰나미로 희생된 목숨만 23만 명. 그중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북부에서만 무려 17만 명의 부상자와 이재민이 발생했는데요. 이때 수마트라 섬 북부 아체에 살고 있던 세프티 랑구티의 가족도 이 불행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집을 집어삼킨 지진과 해일에 4살 난 딸 자나와 7살 배기 아들 아리프가 쓸려간 건데요. 남편 세프티 랑구티와 아내 자말리아는 남매 행방,
아니 생존 여부조차 알 수 없어 무척 괴로워했고요. 쓰나미에 휩쓸려간 자식들을 찾기 위해 온 동네에 전단도 붙이고 또 정부에 찾아달라고 요청하는 듯 밤낮 없이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한 해 두 해를 보내며 자녀들을 찾아 헤맨 시간만 10년. 하지만 희망을 버릴 순 없었는데요. 자, 그러던 어느 날 누나, 나 지금 자나랑 똑같이 생긴 여자를 봤어. 자, 자말리아의 동생이 잃어버린 조카와 똑 닮은 소녀를 목격했다고 한 건데요. 소녀의 현재 나이는 14살. 자말리아의 딸이 4살이었을 때 행방불명되었으니 나이도 이게 딱 맞는 겁니다. 맞네요. 자, 그리고 이 소녀는 자신이 쓰나미에 휩쓸렸다가 한 어부에 의해 구조된 거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그래서 그 말을 듣자마자 한다름의 소녀가 있다는 섬으로 달려가 극적인 만남을 가진 부부. 소녀를 마주하자마자 한눈에 자신의 딸임을 느꼈다고 합니다. 또 부부의 딸 자나 역시 엄마 자말리아에게 안기는 순간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지내었던 것처럼 익숙하고 편안한 기분을 느꼈다고 합니다. 아이고. 말 한마디 안 섞고도 보자마자 이렇게 끌어안고 서로가 엄마, 딸임을 알 수 있다는 것 자체도 기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얼굴만 봐도 아는 이게 거죠. 내 엄마인 줄 아는 거죠. 표정만 봐도. 자, 그런데 이 가족에게 일어난 기적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이 가족에게 또 한 번의 기적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아들? 그렇습니다. 아들? 자, 10년 만에 극적으로 만나게 된 딸 자나는 오빠를 회상하며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떠나려갈 때 분명 오빠를 봤는데 그 뒤로는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럼 이제 그 오빠도 어딘가 살아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다른 집에서 저렇게 살고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거죠. 예. 그렇죠. 자, 그 말을 듣고 한 줌의 희망을 품게 된 가족들. 그런데 2달 뒤 서수마트라주의 파야쿰부시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여보세요? 혹시 자말리아 씨 댁인가요? 제가 댁의 아드님을 보살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인도네시아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한 여성의 전화였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쓰나미로 가족과 떨어져 고아 아닌 고아가 된 아리프. 이 소녀는 지난 10년 동안 아이고. 거리를 떠돌며 노숙 생활을 해왔던 겁니다. 어머. 자, 그래서 전화를 준 카페 주인이 이 소녀를 불쌍히 여겨 음식과 옷가지들을 갖다 주며 보살폈는데 그런데 정말 우연히 TV에서 10년 만에 부모를 되찾은 자나의 사연을 보던 중 노숙소년 아리프의 사진을 함께 보게 된 겁니다. 세상에. 얼굴을 본 거죠. 10년 만에 극적인 만남을 갖게 된 세상에. 가족들. 자, 그리고 이 믿을 수 없는 재회에 전 세계의 네티즌들은 기적은 이날을 위해 만들어진 단어네요. 이 가족처럼 또 다른 기적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라며 뜨거운 감동의 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